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한번 백스크린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2부 첫 번째 주제로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왜 정치 전선에 뛰어들었는지 배터리 아재라고도 부르고 배터리 아저씨라고도 부르는 우리 박순혁 작가 지금 상황 고소고발 전까지도 있는데요. 박순혁 작가의 문제 좀 첫 번째 다뤄보겠고요. 자, 지금 경찰의 입건, 검찰의 소환, 진퇴양난에 빠진 문다에 어떤 길을 갈 건지 그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제가 11월에 민노총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지금 한 8월, 9월 방송 이후에 한 두세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총파업과 연동되면 파급 효과가 좀 있게 된다 이런 문제 얘기했었는데 그 민노총, 민주당과 지금 장외집회, 연합집회 시작하는 파동에 11월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이제 국면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옷이 그냥 좀 색다른데요? 패션의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변화를 해야 될? 아니 뭐 변화를 해야 될 특별한 것보다는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예. 제가 그 가죽 잠바를 옛날에 산 게 있는데 예. 안 입어주면 딱딱해져요 가죽 잠바. 그래가지고 자주 입어야 되겠다. 예. 그 사놓고 모셔놓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저기 입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좀 이따 이제 광고 부분은 2부와 3부 넘어가는 것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자, 2부 이 부분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왜 배터리 아저씨 앞서 얘기했던 이 박순혁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이 통화 녹음을 녹취한 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지금 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고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고발인이 녹취한 또 다른 사적 대화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우려가 있어 고발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그 녹취와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게 조작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통화 녹음이냐 아니면 뭐 제3자 녹음이냐 뭐 이런 그 요소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녹음이 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편집본이란 단어를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마치 그 편집이 된 게 사실은 전체를 들어보면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나마 잘라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는 식으로 편집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전체를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공개를 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녹취록은 일단 아니에요. 일단은 그 법률적으로는 제3자 녹음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통화 녹음을 하죠. 그 통화 녹음은 합법인 거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3자가 대화자가 아닌데 녹음을 하고 있다. 그 현장에 없는데 이런 도청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하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명태균과 그 대통령과의 이런 녹음이 뭐 대통령이 녹음했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녹음을 한 거냐 아니면 명태균이 녹음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그 내용을 녹음을 한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합법과 불법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편집본으로 녹음을 하는 거는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집본이라고 한 거를 뭐 어떤 그 여론에는 이게 공개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지만 법원에서 뭐 수사 관련해서는 뭐 일도 정말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개돼 가지고 굉장히 이런 여론이나 이런 데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아저씨, 이 박순혁 작가님 또 기자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수사가 돼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이런 불법성이 있는 불법이 의심이 되는 녹취록이 뭐 다른 녹취라고 하더라도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그거는 뭐 지양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박순혁 작가께서는 사실은 법에도 상당히 해박하더군요. 이 금투세 관련된 거나 경제 금융 분야,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분야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목조목 잘 아는 그런 분이시던데 자,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을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당이 운영하는 부패 공익제보센터 등을 통해서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기자들이 제보자 신원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제보자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문제로만 볼 때는 아까 이제 제3자 녹음, 당사자 녹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이걸 이미 의식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제보한 사람이 일단 명태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명태균은 아니니까 명태균이 아니면 제3자인데 그 제3자가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그 입수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차량의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가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녹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조심하는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에 그 SD 카드를 빼버려.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블랙박스를 사용했다가 그 SD 카드가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차 안에서 뭐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뭐 스피커폰으로 많이 하죠, 차 안에서는. 예. 그리고 핸즈프리 많이 쓰니까 거기에서 통화가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통화는 또 블랙박스 통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통화는 약간 그 어떤 잡음 같은 게 블랙박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잡음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통화 녹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그 노이즈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녹음을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짜집게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그 제보자가 누구냐로 밝혀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입수했냐도 추정될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명태균은 알 거 아니에요.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면 이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민주당도 보안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순혁 작가 문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박순혁 작가는 금융투자세 시행을 두고 진성준 민주당 위원장과 몇 번의 이제 사실상 공개 논쟁을 했죠. 그리고 이 박순혁 작가가 공개적인 토론장으로 나오고 1대1로 한번 맞토론을 해보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사실은 맞고소도 상호 있었습니다. 고소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투자세 시행이 사모펀드 로비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둘러싼 논쟁이 양측의 고소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 고소 공방전 좀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 관련인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뭐 유예하거나 이렇게 폐지해 갔다라는 발표를 했죠.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안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권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근데 좀 늦었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국장이라 그러죠. 국내 정시에서 떠난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이런 완화 조치를 실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진성준 의원하고 뭐 박순혁 작가하고 굉장히 그
서로 논쟁을 했죠. 진성준 의원은 검투세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이 박순혁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박순혁 작가가 진성준 의원이 어떤 사모펀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음해다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고소고발 공방전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금투세는 그 사모펀드 로비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혁 작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성 주장을 하는 진성준 의원이 의심스러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검투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검투세는 이제 금융 투자와 관련한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을 이제 부과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는 거고 그 소득 양도소득이나 이런 그 투자 이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입법은 했는데 유예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실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세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부세가 상징 같은 세금이었다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상징 같은 금융 관련한 세금이 이 그 종부세가 아닌 이 그 금투세예요. 그런데 금투세, 우리나라 금투세는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그 선진국 금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자화자찬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선진국의 금투세하고도 약간 달라요. 선진국은 금투세는 있는데 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있고 금투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도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거래세는 없거나 낮고 보유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두 개 다 있어. 이 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 그러니까 투자도 이중과세 논란이 이중과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검투세도 거래세는 그러면 폐지했느냐, 선진국처럼. 그게 아니에요. 거래세도 또 있어. 또 검투세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그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선진국의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투세는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개미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대표적인 제도가 또 공매도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할 수 있는데 개인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검투세가 실제로는 시행을 되지 못하고 계속 유예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또 상징 같은 분이세요, 나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검투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하고 강성 발언을 많이 해왔던 분이에요. 많이 해왔던 분인데 그게 이제 박순혁 작가하고는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어차피 뭐 검투세 안 하는 걸로 지금 됐으니까 이런 논란도 지나가는 논란이 이제는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2차 전지 열풍 주도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이 금투세 논쟁에 뛰어들었는데 이 금투세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시 통화 녹음을 녹취한 자를 고발한 것이 이게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금투세나 뭐 다른 이제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금융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무게추가 이제 거기에 실릴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과 명시 통화 녹음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 사안으로 보이는 게 보통 그 분석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박순혁 작가가 고발하는 이 상당히 중요한 조치를 했어요. 예. 이 동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조금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예. 보통 이제 고발을 하면 시민단체나 예. 이런 좀 정치 고관여 인물 또는 정치 고관여 단체 이런 데서 이제 고발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그 정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인기가 별로 없었을 때 그거를 이제 투자나 본인도 투자를 했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2차 전지의 성공 투자를 이끌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굉장히 좀 조금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한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야. 이분의 동기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투자를 성공했지만 투자자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위주, 가치 위주, 기업 가치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또 이번에 성공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명태균과 관련한 여론의 녹취는 일종의 허위 선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녹취조차도 짜집기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말 맥락에 맞춰 가지고 편집이 돼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위로 이렇게 선동돼 가지고 굉장히 큰 또 여론의 방향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정당한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정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기업의 수익성이 좋은 미래 전도 유명한 기업의 가치를 산다, 이거는 이제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고, 뭐 차트나 이런 지표를 보잖아요. 이번에 어떤 뭐 호재거리가 있느냐, 뭐 세력이 붙어서 뭐 주가를 부양하느냐, 아니면 지금 와가지고 뭐 쌍봉이 연출이 됐느냐, 아니면 이평선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실제 있는 모습이 아닌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제 그 모습을 보고 가치 평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했으니 이거는 뭐 약간 좀 허위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포장이 그 필요 이상 과도한 어떤 포장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불쾌감,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치를 할 때마다 정치적인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본질론과 인식론이에요. 현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게 중요하냐? 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게 굉장히 부딪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 팩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팩트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 뇌 속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건지, 그게 다 달라요. 우리가 뭐 그 정치인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실제로 뛰어난 건가? 그게 아니라 뛰어나다는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건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정치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혼돈을 많이, 주식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진짜 본질의 가치가 뭐냐를 그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품이 들어요. 저 정치인의 가치가. 그런데 언론에서 그 정리돼 가지고 포장돼 가지고 제시하는 걸 보면 뭐 대단한 사람 같아. 아니 그렇게 이미지화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식견이 높으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이미지였던 분의 정치인이 그 정치인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를 무한 반복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미국 소설이죠.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지 생각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하고,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실망하고, 이걸 그냥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논쟁도 토론도 정치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미지가 안 그렇잖아요 반박해. 이미지가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라고 반박해.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돌고 돌아요. 근데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마치 서로가 이제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듯이 계속 돌고 우주가 도는 것처럼 도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의 팩트 그대로에 집중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지금 당장 차트상 높느냐, 차트상 낮느냐, 뭐가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그게 호재가 있느냐, 호재가 없느냐, 아니면 언론에서 어떻게 이거를 받느냐,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포장지 집중하는 게 아니고 포장지 까보니까 뭐 있어. 그러니까 포장지 까보니까 뭐가 있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미지적인 사고, 인식론적인 사고의 반대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 선동이나 허위의 이미지를 작출해내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우파들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좌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큰 충격에 빠졌던 이미지의 파괴가 조국이잖아요. 그때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민정수석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였는데 알고 보니까 싹 다 이미지고 아무것도 없고 뭐 다 깡통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좌파들은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허위 선동을 하고 가짜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이 뭐지? 계속 그거를 궁금해. 진짜는 뭐지? 팩트는 뭐지? 그러니까 사실의 세계와 이미지의 세계, 본질의 세계와 인식의 세계가 우파에서는 계속 돌고 돌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파도 약간 정통 우파로 가 계신 분들은 팩트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약간 중도 우파나 저쪽으로 그 좌성향의 성격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미지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원점이 다른데 그 원점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도 투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투쟁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 투쟁은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끝나진 않겠다. 끝날 문제가 아니죠. 예, 영원히 그러니까 안 끝난다는 생각을 동안에 합니다. 다 그런 인식론 이런 게 다 이야기가 예. 예, MG78님이 박순혁 작가님을 좀 자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순혁 작가님은 좌파의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박순혁 작가님이 열일하실 것 같으네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큰 그림까지 그리고 계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저희가 모르는 또 의견들을 이렇게 댓글로 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순혁 작가가 정치전선까지 뛰어드는 그 장면, 뭐 정치전선이라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박순혁 작가가 생각하는 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장면 한번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